반갑습니다. 교과서 117에서 119까지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름이죠. 저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공부했었습니다. 즉 저번 시간에는 1차원, 이번 시간은 2차원으로 확장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했던 수직선에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죠? 일단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보고요. 이 위에 두 점을 찍어볼게요. 점 A와 점 B를 찍어보고 이놈들을 연결한 선을 선분 AB라고 하겠죠?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누는 이러한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분 AB 바깥에서 점 Q라는 녀석이 존재해서 A로부터 N만큼, B로부터 N만큼 떨어진 녀석을 외분점이라고 불러줍니다. 개념은 거의 흡사하고요. 이제 이 점 P와 점 Q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점 P를 내분점이라고 하고 이놈을 X, Y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분 AB를 요 P라는 녀석이 M 대 N의 길이비로 나눈다고 설정을 하고 X와 Y를 구해 볼 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선분의 길이비를 구해보면 되겠죠. 즉 AP 선분의 길이와 PB 길이를 M 대 N이다로 놓고 설정해서 이 비례식을 쭉 풀면은 X, Y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AP, PB라는 녀석을 한번 써보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죠. 즉 AP의 길이는 X-X1의 제곱 더하기 Y-Y-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꽤나 복잡하게 쓰여집니다. 여기에 PB도 써줘야 하고 막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다 해줘야겠죠. 자, 이런 방식이 매우 불편해가지고 매우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 P의 좌표를 구해 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수직선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었죠. 따라서 수직선에서 했던 걸 좌표 평면에다가 적용을 해 볼 건데,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수직선을 찾아줘야 하겠죠. 바로 좌표 평면에는 항상 두 개의 수직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X축이라는 녀석과 Y축이라는 녀석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이 X축 상에 선분 AB를 쭉 내려서, 즉 점들을 하나하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대응을 시켜가지고 X1, X2라는 이 위치들의 내분점을 확인을 해 볼 거고요. Y축도 마찬가지 Y축으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Y1, Y2라고 놓고 이놈들의 내분점 위치를 파악을 해 볼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117쪽 오른쪽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정했던 것과 같이 점 A, B, P를 각각 좌표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 점들에서 X축과 Y축에 수선의 발들을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적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요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이 궁금한데, X, Y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 수직선 X축 위에서 X1과 X2를 연결하는 선분을 X라는 녀석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그걸 알아내주면 되겠죠. 즉 X1에서 X까지, 그리고 X에서 X2까지 요 길이 B를 알아내주면 X라는 놈을 공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길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에서 찾아볼게요. 자, 일단 선분 A', P'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파란 색깔 길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P',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초록 색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B를 이미 알고 있는 M과 N이라는 녀석이 있죠. 따라서 요 변들을 요 길이들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즉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 두 삼각형의 길이 B를 알고 있죠. 즉 M 대 N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어야 요 변들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수선의 발들을 내린 거기 때문에 직각으로 한 내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 직각이기 때문에 요 표시하는 빨간색 위치가 평행해서 결국 동위각으로 다른 한 내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즉,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죠. 따라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비, 요놈과 요놈의 길이의 비가 대응하는 빗변의 길이의 비인 m 대 n인 걸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요 길이의 비가 m 대 n이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내려와서 x축 상에서도 m 대 n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x1에서 x까지의 길이, x에서 x축까지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좌표를, 이 x라는 값을 x1에서 x2까지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도 y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저 m 대 n의 닮은 비,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이번엔 높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높이에도 똑같이 m 대 n의 닮은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y1에서 y까지 그리고 y에서 y2까지 길이비도 m 대 n이 될 겁니다. 즉 y라는 녀석은 y1에서 y2까지 있는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점 P의 x좌표, y좌표를 모두 다 구해놨죠. 따라서 우리 선분의 내분점,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어디 갔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x 좌표들끼리 m 대 n 내분, 그 다음 y 좌표들끼리 m 대 n 내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중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1대1 내분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과 n에 1씩 대입해주면 됩니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선분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봤고요. 자, 내분점을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해봤으면 외분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외분점을 어떻게 하는지 각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맨 밑에 있죠? 자, 선분 AB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선분 AB의 바깥에 점 Q라는 녀석이 A로부터 N만큼, B로부터 N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 Q의 X좌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 B, Q에서 X축, Y축에 전부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X축만 봤을 때 이 X라는 녀석은 선분 X1, X2를 잇는 부분에 외분점이 될 겁니다. 즉 X1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2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알아내주면 되겠죠. Y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따라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한 변으로 되는 삼각형을 찾아보면 요 빨간색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y2와 x의 거리인 요만큼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릴게요. 자, 이제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요. 한 내각의 크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도 AA 닮음이죠.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즉 m 대 n이라는 빗변의 길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로 m 대 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x1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 x2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될 겁니다. 따라서 x1, x2를 잇는 선분의 m 대 n 외분점이 x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의 좌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수직선상에서 선분의 외분점 공식인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 빨간색, 초록색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걸 이용하면 요 y의 좌표도 선분 y1과 y2를 잇는 녀석의 m 대 n 외분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의 좌표 구해보면 n-n분의 my2-ny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분의 외분점 공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한 번에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점 A와 점 B 각각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x끼리 y끼리 내분을 해준다. 마찬가지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x끼리 y끼리 외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두 점을 적고요. 이놈들을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좌표 구해보라고 했죠.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따로따로 써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자, A, B를 2대1로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점 A와 점 B에 x 좌표들을 써줍니다. 마이너스 2와 4겠죠. 그 다음 요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서 한번 구해보고요. 두 번째로 y 좌표끼리 써서, 즉 2와 8을 써서 요놈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덧셈 공식 써야겠죠. 즉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마이너스 2, 따라서 3분의 6이기 때문에 2 구할 수 있고요. y는 마찬가지 m 더하기 n분의 my2 16이고요. ny1 해서 3분의 18이기 때문에 6이 나옵니다. 즉 x좌표 y좌표 2, 6이기 때문에 2,6이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 되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1대2 외분점이네요. 1대2 외분점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2, 4 x좌표 써주고요. 그 다음에 y좌표 2, 8 써주고 1대2 외분점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 공식 x는 m-n분의 mx2 4 빼기 nx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y는 m-n분의 my2 8 빼기 ny1 4 해서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즉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선분 AB의 중점 물어봤습니다. 중점이라고 하는 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2분의 x1 더하기 x2 해주면 1, 2분의 y1 더하기 y2 해주면 5, 이렇게 중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4번을 각자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내분점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점 A와 점 B의 x좌표 따로 써줘야겠죠. 1, 5 써주고요. 이놈들의 3대1 내분점을 구해줍니다. 마찬가지 y좌표 2-4도 쓰고 3대1 내분점을 구해줄게요. 자, 먼저 x 먼저 해보면 내분점이기 때문에 더하기 해줘야겠죠. 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해서 4분의 16, 4이고요. 두 번째, m 더하기 n분의 my2 12 더하기 ny1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x좌표, y좌표 한 번에 써주면 4,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엔 4대3 외분점이네요. 마찬가지로 x, y 따로따로 구해주겠습니다. x좌표, y좌표 써주고 4대3 외분점. 자, x 먼저 구해주면 4 빼기 3분의 20-3 해서 17 나오고요. y도 마찬가지 4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6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2가 나옵니다. 자, 한 번에 써주면 17, 마이너스 22가 4대3 외분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 중점은 x좌표, y좌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x좌표끼리 더해주면 6이어서 x좌표 3이고요. y좌표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중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알아봤고요. 이제 이놈을 이용해서 다른 도형에 적용을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무게중심이 뭔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일단 삼각형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무게중심을 찍는 법과 무게중심의 성질들 공부했었죠. 무게중심의 위치를 정확히 찍는 법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하는 건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말했죠. 즉, 요 꼭지점 A와 BC의 중점 D를 연결한 요 선이 중선이었고요. 꼭지점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중선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중점끼리 연결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결국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났고요. 요놈의 이름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성질에는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점 G는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눴습니다. 즉 선분 A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D를 꼭지점 A로부터 2대 1로 나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2대 1이라는 숫자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때 생기는 모든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거였어요. 이 넓이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공부해 봤었고요. 이제는 이 그림이 아니라 이 ABC의 좌표들을 가지고 점 G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점 G를 찍는 방식은 이 첫 번째 성질과 그리고 점 G를 찍는 방식인 중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좌표 평면상의 모든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 ABC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로 붙여놨고요. 자, 이제 무게중심의 점 G의 좌표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G의 위치를 정확히 찍는 방법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세 중선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그릴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놈의 2대 1 내분점을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어차피 점 G에서 세 중선이 만나기 때문에 2대 1로 나누는 저 위치만 정확히 표현해주면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로 중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선분 BC의 중점 M을 찍어줘야 하겠죠. 즉, 어디 갔니? 뭐야? 자, M의 좌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 B와 점 C의 중점입니다. 즉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M의 좌표는 2분의 B와 C의 X좌표의 합 X2 더하기 X3 그 다음 Y좌표의 합 2분의 Y2 더하기 Y3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M과 A를 이렇게 연결한 선분을 A로부터 2대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2대 1로 나누는 점의 좌표 G는 먼저 X좌표부터 구해봤을 때 X는 X좌표끼리 이 x1과 2분의 x2 더하기 x3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즉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결국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도 구해주면 어차피 2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예제 2번의 내용입니다. 공식을 외우기는 굉장히 쉽겠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좌표를 싹 더해서 3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공식보다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과정을 꼭 스스로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5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5번은 뭐 어렵지 않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x좌표 먼저 구해주면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2 구할 수 있고요. y도 마찬가지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5 해서 2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게중심의 좌표는 2,2가 된다 이 말이죠. 삼각형의 그림을 보지 않고도 중선들을 막 그리지 않고도 이 간단한 공식만 통해서도 무게중심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 119페이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